잠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배웠던 거. 자, 우리 오늘 양도의 개념부터 출발했죠? 예, 그래서 양도의 개념부터 출발해서 양도 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는 뭐를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상 이전, 유상양도, 그리고 반드시 양도행위 사업행위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했죠. 이때 양도를 보는 경우 대표가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공매, 경매, 또 협의 매수나 수용 이런 거 있었죠? 자, 이런 거 왜 우리 개별적인 내용에서 부담부 증여 나왔었죠?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원칙, 뭐는 수증자의 채무인색을 뭐로 본다? 양도. 그러면 요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인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야, 여러분? 무상.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뭐와 뭐를 구분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눠서 과세하라. 이렇게 과세를 하는 이유는 부담부 증여가 단순 증여일 때보다 세금이 어떻게 하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이때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와 직계 준비소관이면 이때는 부담부 증여 인정하고 안 하고 그냥 다 올라가라. 단순 증여로 가라. 근데 이게 무슨 규정이니까 추정 규정이다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 직계 준비소이지만 채무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그때는 부담부 증여 다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했던 게 바로 이혼이죠. 이혼할 때 두 가지 위자료 이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부부 공유 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그랬죠. 이때 이혼 위자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을 줄 때는 이때는 뭐야 성격이? 대물 변제. 이혼 위자료를 돈 대신 부동산 줬으니까 대물 변제. 이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나 이혼할 때 부부 공유 재산을 분할했을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아무런 과세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뭐는 과세한다?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특례세율로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환기 처분에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이나 보리 충당이랬어요. 그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토지 이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시정해서 토지를 교환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특히 이때 분할 전 토지 가액에 분할 후 토지 가액에 몇 프로 초과하지 않는다? 20%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 충족했을 때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뭐였어?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담보 제공에 따른 사실상 이전, 형식상 이전, 형식상 이전. 그렇기 때문에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상한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채무 불이행을 해서 변제 충당했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권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온 게 바로 뭐였죠? 공유권의 분할. 자, 공유권의 분할일 때는 공동 소유했던 걸 청산하고 뭘로 바꾸겠다? 단독 소유 형태로 바꾸겠다. 따라서 이때는 지분의 변동 유무 확인하셔서 지분의 변동이 없는 단순 분할일 때는 양도로 보고 안 보고 안 본다. 그러나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는 지분이 감소된 적도 지분이 증가된 적에 뭐 한 걸 본다? 양도한 걸 본다 했죠. 이게 바로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사례다 그랬죠. 요거 와의 시험, 이거 왜 시험에 기본 통칙과 판례가 나오기도 하지만 답은 그쪽보다는 우리 지금 기본적인 데서 봐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비과세로 넘어갔었죠, 여러분. 자, 비과세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파산선고 처분. 두 번째, 농지 교환이나 분합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했던 1세대 1주택. 네 번째가 바로 지적 제조사 사업에 관한 바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경계 확정으로 인해서 면적이 감소가 돼서 돈을 받은 조종금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죠. 그럼 우리가 가정시험에 잘 나오는 게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요건 확인하라. 1세대가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셋째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된다. 어느 날 현재 시점 따진다?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 따진다고 그랬죠. 이때 특히 주의할 것은 2년 이상 뭐만 하면 된다? 보유만 하면 되는 거다. 즉 거주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3일부터 취득하는 조종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일 때, 즉 취득 당시 이게 어디에 있으면 조종 대상지역이죠. 어느 시점으로 따지라고요? 취득 시점으로 따져서 조종 대상지역이면 이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엔드 2년 이상 뭐까지 된다? 거주까지 하여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 거주자면서 국내에 있는 1주택이기 때문에 국외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가 되면서 국내 주택수를 계산할 국외 주택은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았죠. 근데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랬죠. 이해가 안 되면 요약집 봐도 괜찮아. 같이 쫓아도 돼. 그래서 첫째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였죠. 이때 기준 면적이 올해 개정이 됐지만 시기가 적용 시기가 2022년부터 올해 당대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랬어. 두 번째가 무슨 양도? 미등기 양도. 양도에서 제일 나쁜 놈이랬죠. 이때는 양도세 전액과세를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나쁜 놈이 누구였어? 허위 신고였죠. 허위 신고.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거래가격과 실질거래를 다르게 적었을 때는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소득세는 둘 중에 큰 금액, 적은 금액 그랬죠. 적은 금액. 그래서 이렇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써서 뭘 하면은 이중계약서 쓰면은 그가
비과세 대상이거나 감면 대상이라도 그런 비과세 감면 혜택을 주고 안 주고 과세가 된다. 이때 과세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부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서의 거래가격과 실질가격 차이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주택이 나오면 고가주택 나오면, 자, 고가주택은 주택가 부수토지 어느 당시 양도 당시 무슨 가격 기준 실질 거래가격에 넣어서 얼마 초과하는 걸 말하는데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말하는데 이때 9억 원 초과하면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 안분 계산. 그래서 비과세 요건 축적한 고가주택은 여러분 내려 뭐가 떠올라야 돼? 안분 계산 띵 떠올라야 돼. 그래서 안분 계산만큼만 양도차익과 장기부의 특별 공제주대 양도소득 기본주는 관계없이 전액 공제주는 거죠. 이때 안분 계산식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라고요? 양도가에서 무조건 얼마 빼라고요? 9억 원. 9억 원은 무조건 빼는 거야. 상수야. 이걸 뭘로? 양도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 안분 계산에서 양도차익 과세고 장기부 특별 공제도 안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주대 양도소득 기본주는 어떻게 한다? 전액 250만 원 공제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하면 우리 조합원 입주권도 어디에 포함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예외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 요건에서 1세대 조건과 1주택 요건과 보유기간 요건 따졌을 때 1세대 예외로서 바로 우리 배우자가 없어도 배우자가 1세로 보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첫째 뭐 하거나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 또는 30세 미만에도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모하면서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는 비과세 누가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주택에서 1주택의 예배가 있었죠. 자, 양도 당시 몇 주택이지만 1세대 2주택이지만 그게 투기 목적이 시 없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몇 주택 봐서 1주택을 본다. 그래서 보유한 거주한 비과세 요건 충족한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죠?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일 때는 몇 년 시간 준다? 3년.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정 대상적인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가 조정 대상적 주택을 또 취득해서 조정 대상적 2주택일 때는 올해부터는 작년 2017년 12월 17일부터네. 17일부터는 이게 보유기간이 2년에서 몇 년을 받겠다? 1년을 받겠다죠. 자, 이렇게 원래는 3년이지만 예외적으로 조정 대상적인 2주택자는 불이익을 줘서 몇 년을 줄어든다고요? 1년. 근데 이에 반해서 수도권의 소재는 법이나 공공기관 올라감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방 이전지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공무원들은 이 3년을 몇 년으로? 5년 풀어줬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일시적 2주택이죠. 요거 말고도 우리 뭐 있죠? 노부모 동거봉이야 혼이죠. 부모님 모셨다, 혼인했다, 그래서 몇 주 됐다? 2주택. 시간 준다, 안 준다? 준다. 노부동거 제일 긴 몇 년? 10년. 혼인했을 때 몇 년? 5년 준다고 그랬죠. 이때는 특히 주의하라. 부모님 거, 자식 거, 남편 거, 처자 거. 구분 이시 없이, 그걸 말씀한 대로 둘 중에 어떤 거, 먼저 양도한 주택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했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가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유된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는 자가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돼. 근데 단 여기는 사유가 해소가 되면 사유가 해소는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자, 요거 왜 상속받은 주택, 문화재 주택,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나 장기 가정 어린 주택을 보유했을 때도 이러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특히 임대사업자일 때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그 거주주택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2년 이상. 그래서 임대사업자나 가정 어린이집을 하던 사업자가 자기가 살고 있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기서 몇 년 이상 살았으면 2년 이상 거주했으면 그 거주주택은 임대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주택과 관계시 없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유기간의 예외가 있었죠. 보유기간의 예외. 그래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었는데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투기 목적이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못했다. 그래서 바로 첫째,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것에서 임차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이때는 보유기간 묻지 않고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했죠. 또 나는 1세대 1주택인데 이것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가 되거나 뭘 당하면서 수용을 당했을 때는 이때는 역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당해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만 해준다 했죠. 그리고 주의할 거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를 받는데 몇 년이 양도하면 5년이 양도했던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뭐였죠 여러분? 세대 전원이 첫째
해외 이주 갈 때. 두 번째,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던, 죄송합니다. 1년 이상 국외 거를 필요하는 이러면 취약이나 근무상으로 세대 전출 같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출국 후 양도 때는 출국이 현재 몇 주택이면서 1주택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이 처분해야 2년 이내 처분해야 제한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었네요? 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올라간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할 때는 이때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때 조건은 1년 이상 어떻게 했어야 돼? 거주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봤었죠? 그래서 양도 취득 시기는 우리 원칙. 언제 양도한 걸 봐라? 대금 청산일. 그래서 이때 대금 청산은 사실상만을 말하고 절대 계약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런 사실상 대금 청산에 불분명하거나 또는 등기가 먼저 되었을 때는 어디로 간다? 등기 접수일로 간다 그랬죠. 또 장기 할부 조건이다. 그러면 중 어떤 날이다? 빠른 날이다. 그래서 시간이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빠른 날로 간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외에도 우리 특히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증여받은 날. 이걸 취득한 걸 본다죠. 자, 요거 외에 우리 양도 취득 시기 한번 눈을 보시면 되고, 이제 양도소득세 세 계산해서 우리 차장근계 과세할 때 양도책이 제일 중요하다죠. 양도처를 계산할 때는 원칙 뭐다? 실질거래가이다. 그래서 실질거래에서 양도처를 계산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면 뭘로 간다? 매감환. 이때 뭐가 못 나온다? 기준시가 못 나온다. 근데 과세권자가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 추계 조사를 할 때는 무슨 방법이다? 매감환기다. 근데 이때 특히 환은 환산 취득 가액을 말하기 때문에 추계를 하더라도 뭐 할 때만 추계하는 거고 취득 가액을 추계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양도 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 취득 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예, 요것 좀 꼭 봐주시고 이때에 특히 양도책을 실지 거래가로 양도책 계산할 때는 실지 양도가에서 실지 취득가를 빼고 실지 취득가를 뺄 때는 기타 피경비로서 뭐가 나온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온다죠. 그래서 실지 취득가의 세트는 뭐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다 죠. 그런데 이렇게 취득가를 실지 취득가로 하지 않고 뭐라면 매감환기로 하면 이때는 뭐가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나온다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 기억나시나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의 공제율 37 짓고 따라지 37 짓고 하나 이렇게 외워져 그랬죠 여러분. 근데 환산 취득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죠. 그래서 환산 취득가는 양도 당시에 주어진 실질거래가격이나 매매사례가나 감정가격이 주어지면 그거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뭐라 그러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대충 정리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